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클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회사와 관련된 큰 뉴스가 연이어 터졌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클로는 지금 연료, 원자료, 수요처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 오크리지 지역에서 1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고급 연료 센터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 손잡고 고급 원자력 파트너십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원전 산업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주가까지 신고가를 찍으면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매출 본격화 전 단계라는 점, 그리고 규제와 일정 지연 리스크는 꼭 짚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확인된 팩트, 그 의미, 그리고 투자자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클로는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원자력 스타트업입니다. 대표 작품은 오로라 파워하우스라는 고속로 기반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는 전기와 공정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 원격지, 산업단지 등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오클로의 큰 그림은 단순히 원자로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연료 공급망, 소형 원자로, 산업용 수요처까지 연결해서 통합형 모델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상업운전 목표는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 사이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이슈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테네시 연료센터 발표입니다. 이 시설은 사용 후 핵 연료에서 유용한 물질을 다시 뽑아내서 원자로용 고급 연료로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총 투자금이 무려 16억 8천만 달러에 달하고 일자리도 800개 이상 창출될 걸로 발표됐습니다. 쉽게 말해 오클로가 앞으로 필요한 연료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겠다는 거죠. 에너지 안보와 비용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미국과 영국의 고급 원자력 파트너십 소식인데요. 양국이 차세대 원자로 규제를 간소화하고 서로의 안전심사를 신속히 인정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클로 같은 기업이 영국 시장 진출을 노릴 때 걸림돌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주가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9월 들어서 오클로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게다가 옵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장세가 형성됐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 일정인데요. 오클로는 여전히 첫 오로라 원자로를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에 가동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은 인허가와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함축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 먼저 연료입니다. 오클로가 직접 연료 재활용 센터를 짓는다는 건 핵심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연료비가 안정되면 발전 단가도 낮아지고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원자로인데요. 오로라 파워하우스는 소형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부지 제약이 좀 적고 장기간 연료 교체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기뿐 아니라 10가지 공급할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요처인데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오클로 원자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석유 화학이나 제지, 금속 산업 같은 곳에서도 열과 전기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재 수요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중에 있고 신고가를 뚫었었죠. 자, 그러면 추세 자체는 상승 기류 우상향 중에 있는 게 명확하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주면서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일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계속적 이때부터죠. 올해 4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롱 추세,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아직까지 바로 이 숏 추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윗자리에 잡는 건 상당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눌림목이 생길 때, 즉 일봉으로 보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일봉에서 이렇게 숏 시그널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때 롱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힘겨루기를 좀 할 겁니다. 더 크게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눌렸다 갈 건지. 그래서 그 테스트가 끝난 후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황금선 지표를 이때서부터 조금씩 사서 팔았다. 그러면 47%, 단기 47%, 그리고 그 다음에 팔았다 14%, 그 다음에 지금 샀다 그러면 36%. 이 총 3번 7월, 8월, 9월에 걸쳐 총 3번의 매매로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 활용을 하시면서 매매에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에서 이 더보기랑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 상담 문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부자되는 지표 종목 상담 요청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사용법까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황금선 지표 받아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잘 맞다, 정확도가 상당히 좋은데 라고 하면서 쓰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저희 채널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함께 같이 수익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리스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가 수익화 전 단계입니다. 오클론에는 아직 상업 운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 가치가 대부분 미래 성장성에 걸려 있다는 뜻이죠. 즉 2단계에서는 뉴스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인허가 절차인데요.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NRC의 안전심사, 환경심사, 지역 공청회 등 수많은 단계를 좀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원전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몇 년씩 지연되는 게 흔하죠. 따라서 2027년 말부터 2028년 초 상업 운전 목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지연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건설 비용인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도 건설비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 단위로 들어갑니다. 오클로가 발표한 테네시 연료센터만 해도 최대 16억 8천만 달러 규모죠. 이렇게 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민간 투자자와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어떻게 끌어올지가 사업 성패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 네 번째가 공급망의 병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자로 연료와 핵심 기자재,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SMR 시장을 키우고 있어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병목이 생기면 프로젝트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용성인데요. 마지막이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의 수용성입니다.
특히 사용 후 해결로 재활용 시설은 안전, 환경 문제로 논란이 커지기 쉽습니다. 지역 주민 반대나 정치적 변수 때문에 일정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기술만큼이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클로의 가장 큰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테네시 연료센터 발표와 미국, 영국 원자력 파트너십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오클로의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키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 지연과 자금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 모멘텀에 휩쓸리기보다는 분할 진입이라든지 손절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통해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클로를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